자, 그럼 이어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14번을 볼게요. 14번. 문제를 바로 볼게요. 문제 표가 좀 많죠? 표가 좀 많은데, 대구의 영업용 차량의 비율은 대략 얼마가 되겠느냐? 대구의 영업용 차량. 그죠? 대구의 영업용 차량. 그럼 이 표는 어디랑 연관이 있을 거냐면, 표 2하고 연관이 있어요. 표 2를 볼까요? 대구의 영업용 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대구에 지금 차량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23,898 정도가 있죠. 그죠? 23,898. 대구의 영업용 차량의 그럼 비율은 얼마가 되느냐? 영업용 2만 정도가 있고 전체 차량의 개수는 얼마예요? 이 정도가 있어요. 이 부분.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전체죠. 완전히 전체가 되는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여기 48,861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00만이죠. 그다음에 2,000,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100만 정도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영업용 차량의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영업용은 얼마입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죠. 48,861. 이 정도가 영업용 차량의 비율이에요. 영업용 차량. 자, 영업용 차량의 비율은 대략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되겠느냐? 전체 차량의 대수로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전체 차량의 대수가 그 영업용 차량의 비율을 물어봤어요. 대구의 영업용 차량의 비율. 그러면 대구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죠? 대구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여기가 이만큼 정도 되죠? 이만큼 정도 돼요. 영업용 차량의 비율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죠? 이 정도가 돼요. 자, 그 중에서 전체 차량의 대수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체 차량의 대수는 영업용 차량이 48,861이고요. 그죠? 영업용 맞죠? 대구의 영업용 차량의 비율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되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체 차량의 대수는 이 정도가 되죠. 그쵸? 승용차가 이만큼, 승합차가 이만큼, 그 다음에 화물차가 이만큼, 특수차가 이만큼이잖아. 그럼 전체 차량의 대수를 얘네들 전부 다 뭐 한 거야? 더한 거죠. 그럼 나와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영업용 차량의 비율은 얼마가 되냐? 1103, 391 중에서 영업용 차량의 비율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대략 비율은 얼마 정도가 되겠느냐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03391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48,861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11033이죠. 48,000 여기 9가 될 거니까 대략 얼마 정도가 돼? 2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6이 10이니까 얘는 3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12구니까 2가 되겠군요. 여기는 2가 되고 여기 6이 10이니까 2가 되고 1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8이 16이니까 7이 되고 1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8이 16이니까 여기도 7이 되고 또 1이 올라가고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나눴군요. 자, 거꾸로 나눴습니다. 거꾸로 죄송합니다. 지금 분자가 48,860이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중에서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110339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죠.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이 부분이 0이 되겠지. 여기 6이 되고 6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자릿수가 지금 몇 자리입니까? 7자리죠. 문제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되겠느냐 물어봤는데 1%에서 대략 5%, 1, 2, 3, 4, 5%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냐? 얘는 둘, 넷, 6자리고 얘는 둘, 넷, 6, 7자리니까 하나 더 붙여줘야죠? 그죠? 그럼 0.0이 되겠네요.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냐? 4 정도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4. 1, 여기는 4죠? 그 다음에 여기는 9, 4, 36이니까 3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3, 4, 12죠. 12니까 5가 될 거고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3, 4, 12니까 3이 되고 1 올라가고 여기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소수 첫째 자리 단위에서 절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100분율로 곱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100분율로 곱했을 때. 그럼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첫째 자리에서 여기가 첫째 자리잖아. 100분율 곱하게 되면. 그쵸? 여기서 100분율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 할 거야? 곱하기 100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부분을 절사를 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4만 나오게 됩니다. 4만. 그럼 대략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4%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첫 번째
14번이죠?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 자, 15번. 2013년에 경남 영재학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비 영재교육원의 비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경남 영재학교, 과학교라고 돼 있죠. 대비라고 돼 있으니까 누가 분모로 들어가야 돼? 여기 경남에 나와 있는 영재.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그 분자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영재교육원. 누구의? 대학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를 볼까요? 표에 보시면 경남 나와 있죠? 경남의 영재과학교라고 돼 있는데 영재과학교가 어디가 들어가 있느냐? 영재과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61 정도가 되는 겁니다. 몇 년도냐면 2013년이라고 했으니까 2013년이 여기죠. 여기. 이분은 경남의 영재교육 학급의 개수가 580.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23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85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61 들어가 있고, 여긴 311 들어가 있죠. 그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과학교 대비 그 대학 영재교육원의 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얼마가 될 것이냐? 얘는 61이죠? 대학 영재교육원.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23이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되느냐? 그 문제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재학교, 과학교 대비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영재교육원의 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대학 영재교육원의 비가 얼마가 돼 있어요? 61이죠. 그 다음에 영재과학교가 얼마야? 23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23분의 61이 됩니다. 그럼 몇 번이 답이 돼요? 2번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16번을 보시면 출산율에 대한 출생아 수의 비가 가장 높은 애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출산율에 대한 출생아 수의 비.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출산율이 들어가야 되죠. 출산율에 대한 출생아 수의 비. 출생아 수.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몇 년도가 제일 높겠느냐. 자, 출산율 볼까요? 표를 보시면은 보자. 표를 보시면 표번에 3번을 볼게요. 자, 출산율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출산율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출산율 중에서 가장 어떤 거를 구해야 될 거냐. 높은 애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 일단 먼저 찾아보죠. 지금 여기도 작고요. 1.15도 작죠? 1.12도 작고. 요런 숫자들이 보통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생아수. 출생아수도 어떻게 돼요? 큰 걸 잡아주는 게 좋겠죠. 여기는 438, 435, 436, 484, 471, 470 이런 애들 중에서 지금 큰 부분을 보면 여기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어디도 좀 큽니까? 여기도 좀 크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크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의 비율들이 어때요? 숫자가 얼마 안 크죠. 1.12라든가 1.25라든가 1.19, 1.15, 1.23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어떻게 돼야 돼? 높은 걸 찾아야 돼. 그치? 제일 높은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2006년 같은 경우에는 2006년은 어떻게 될 거냐면 1.12분의 얼마가 들어가요? 얘는 448,15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1.12니까 낮죠. 그 다음에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448,153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00 예를 들어서 7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1.25가 돼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493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9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얼마가 될 거냐면 2006년이 얼마 정도 나오게 되냐면 이 정도 나오게 돼요. 요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요 정도로 나오게 되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40만을 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 40만을 넘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분 2007년이나 뭐 2008년이나 언제가 될 때까지 2015년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이 될 때까지는 누구보다 작아요? 40만보다 작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해는 얼마가 될 거다? 2006년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17번 해보시면 부산과 대구의 승용 차량의 비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가 된 것이냐? 그러면 표를 어디를 봐야 됩니까? 표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2번을 봐야겠군요. 1번하고 2번. 자, 1번하고 2번을 봐야 되는데 관용 차량의 비율은 부산의 비율이 더 낫냐? 라고 되어 있어요. 관용 차량의 비율은 부산의 관용의 비율이 낫냐? 일단 관용을 먼저 봅시다. 그러면 관용을 먼저 보게 되면 표를 볼게요. 부산을 볼까요? 부산의 관용 차량 얼마만큼입니까? 이만큼이네요. 그죠? 부산의 관용 차량의 비율은 대구의 승용 차량에 비해서 얼마만큼 되겠느냐? 관용 차량이 4225죠. 그죠? 4225입니다. 4225고요. 전체 차량의 대수는 대략이 얼마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1, 2, 5, 3, 1, 2, 4 정도 되죠. 이게 부산이에요. 자, 근데 대구를 볼까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관용 차량의 비율이 2734죠. 그 중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1103391이죠. 요렇게 돼 있지. 그럼 이 중에서 부산의 비율이 더 낮냐 높냐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쵸? 자, 문제 확인해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관용은 부산의 비율이 더 낮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생각을 이제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얘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느냐? 자,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4고 여기는 12죠? 그죠? 여기는 2고 여기는 5지. 그치?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보면 여기가 대구란 말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대충 어림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4200 정도라고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예요? 1, 2죠. 얘는 얼마고? 1, 1이고. 그냥 2, 7이잖아. 이해 갑니까? 여기를 4000 정도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더 넘죠. 그쵸? 더 넘는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3000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얘는 어때요? 안 넘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110339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하나, 둘, 7개를 붙이는 거죠. 요렇게. 그럼 얘는 0.000이란 말이야. 얘는 얼마가 들어가요? 2가 들어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 2, 5, 3, 1, 2, 4잖아. 그럼 얘는 4, 2, 2, 5인데요. 여기서 3개를 붙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얼마가 들어가? 3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누가 더 커? 부산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죠? 문제에서는 올바른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구의 자가용은 약 82%냐라고 물어봤는데 대구 한번 볼까요? 자가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만큼이죠. 여기는 얼마야? 1051 정도가 돼 있지. 그치? 그럼 82%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보면 돼요? 넘죠? 그죠? 넘다고 유추 정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용의 경우 부산과 대구의 차이는 5% 이내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두 도시의 대구의 차이는 5% 이내. 그 다음에 4번 두 도시의 모두 승용차의 비율이 80%를 넘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용차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번은 됐고요. 4번 잠깐 볼게요. 두 도시의 모두 승용차의 비율. 자, 승용차의 비율이 지금 얼마냐면 이만큼이에요. 그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의 비율이 이만큼이고 부산 볼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승용차의 비율이 이만큼이죠. 근데 전체 차량의 대수는 이만큼이야. 맞아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1, 2 정도로 잡았을 때 6분의 5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80%면 5분의 4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얘는 30분의 얼마가 돼? 25가 되고. 얘는 30분의 얼마가 돼요? 26이 되죠. 6을 곱하게 되면.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죠. 6분의 5로 봤을 때. 이해가세요? 6분의 5로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의 비율이 몇 퍼센트를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80%를 넘죠. 그죠? 자, 대구도 봅시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이냐? 지금 전체가 11이에요, 이쪽이. 그죠? 이쪽이 11이고 얘는 얼마야? 90만이죠, 90만.
그치? 그럼 얘는 11이라고 봤을 때 11분의 9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9를 11로 나누게 되면 역시나 88이죠. 그럼 얘도 80%를 어때요? 넘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두 도시 모두 승용차의 비율이 80%를 넘는다.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맞게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8번 볼게요. 18번. 계산하는 양이 좀 많았습니다.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엔. 지금 5번이 조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요. 같이 볼게요. 위 그래프에 대한 해석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한국인 부모의 출생아 수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볼까요? 얘네들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연령별 그 다음에 이제 출생아 비중에 대해서 보이는 거죠. 출생아 비중.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해석을 하자 보면 한국인의 부모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 부모의 나이를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보면 한국인 부모의 출생아 수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출생아 수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출생 기준의 다문화 외국인 출생아 그래프가 한국인 부모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출생 전까지 한국 문화에 적응했다. 한국 문화에 적응했는지 안 했는지는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땐 적응을 했겠지. 근데 이 표만 가지고는 이러한 형태로 이어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 없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귀화한 모의 출생 하였을 때 나이가 한국인 모의 그것보다 더 젊다라고 되어 있는데 귀화한 모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프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 많이 모여 있어요? 30세 이전에 모여 있죠. 30세 이전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 모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어? 30하고 34세에 있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더 젊은 거야? 이쪽이 더 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어떻게 된다?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45세 이상에서의 출생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45세 이상에서 출생아 수가 없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45세 이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이게 이거보다 더 어떻게 될 수 있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45세가 되기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요거는 표를 가지고만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화로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이해가세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이 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 거 봅시다. 19번. 자, 19번에 보면 한국의 대장암 생존율은 미국에 대한 비가 어느 정도냐? 미국에 대한 비. 자, 아까 얘기했죠. 5에 대한 4의 비. 이게 얼마라고? 5분의 4.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그러면 한국의 대장암 생존율은 미국에 대한 비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대장암을 한번 볼게요. 표를 한번 볼게요. 표를 보시면 대장암 여기 나와 있죠. 한국이 얼마야? 68.7입니다. 한국이 68.7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 얼마야? 65.2라고 돼 있어요. 그치?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대장암 성종률에 대한 미국에 대한 비가 언제냐? 미국에 대한 비.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미국이 얼마예요? 65.2잖아. 미국에 대한 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 68.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대략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돼? 1.05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5. 그럼 문제에서 답은 얼마가 됐냐? 1.05니까 5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버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이 된다?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0번을 봅시다. 20번. 자, 20번은 표 해석 문제인데요. 그죠? 20번은 표 해석 문제. 자, 다음 중 생존율 그래프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가 되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지웠어요. 그치? 자,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위암 생존율. 자,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죠. 그치? 이렇게 4개가 나와 있는데, 표를 보시면,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 표를 보면, 지금 위암 생존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암 생존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61.2, 25.7, 22, 62. 누가 가장 많아요? 일본이 제일 많죠. 그 다음이 어디야? 한국, 미국, 캐나다. 그럼 표를 한번 볼게요. 표에 보시면은 누가 제일 많게 나와 있느냐? 볼까요? 62. 얘가 제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보면 알겠지만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 있죠. 표의 해석대로. 그러면 1번은 맞겠죠. 그 다음에 가남 생존율 볼까요? 가남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누가 제일 많죠? 역시나 일본이 제일 많죠. 그 다음이 한국, 그 다음이 캐나다, 그 다음 미국. 자,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은 게 누구야?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요렇게 나와 있는 부분. 얘를 확인해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래프가 약간 잘못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표가 여기 좀 같이 들어가 있죠.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집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잘못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제일 높아? 이 부분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좀 빠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가난 생존율 그래프도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맞게 되고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자궁 생존율을 볼게요. 자궁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표를 지금 그냥 보겠습니다. 바로 누가 제일 높냐? 한국이 제일 높아요. 그죠? 한국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캐나다죠? 한국,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궁 정부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미국이 나와요. 그쵸? 그럼 한국을 몇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누굽니까? 두 번째 많은 게 생존율이 높은 게 캐나다라고 했으니까 캐나다가 몇 번째 국가냐? 세 번째죠. 그죠? 세 번째니까 여기죠. 그쵸?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죠. 일본은 몇 번째냐? 네 번째인데 일본이 얼마 정도 돼 있을 거냐면 71.5 정도 나옵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의 자궁률은 70.6. 어디가 제일 작겠느냐? 요거 따라가면 되겠죠. 요 표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국가가 어디가 됩니까? 미국이 됩니다. 얘가 제일 작죠, 지금 보시면. 그죠? 이 부분이 제일 작아요. 이 부분이 제일 작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됩니다. 자궁 생존율은. 그 다음에 대장암 생존율 볼게요. 대장암 생존율을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를 보시면 대장암 생존율 국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높은 부분이 한국이죠. 그 다음 높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국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두 번째로 높는데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뭐가 되냐? 틀렸습니다. 자, 유방암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가 제일 크냐? 한국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 크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수로 들어가요. 이해 가시죠? 그럼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갈수록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5번 그래프도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 4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산이 조금 복잡했어요. 계산이 좀 복잡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문항을 조금 그렇게 복잡하게 조금 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더 계산하는 게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산을 할 때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계산을 할 것이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를 먼저 찾는다. 아니면 뭐 옳은 걸 찾는 데는 옳은 거를 먼저 찾는다고 했을 때 하나를 찾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문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평소에 연습하실 때 아주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거 부분 확인을 해 두시고 그럼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요 1회 부분 2장 수리 논리 부분에 대한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